안녕하세요. 일코나TV입니다. 코나 일렉트릭을 운행한 지 10개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운행 거리는 약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보통 1년에 3만 정도 타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요 몇 달 거의 돌아다니지 않다 보니 생각보다 키로수가 초반에 비해 확 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롱텀 시승기 1탄에서는 연비와 충전비를 메인으로 이야기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전반적인 시승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코나 일렉트릭을 타면서 크게 느낀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적응력이란 참 무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차를 타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집에 충전기가 없어서 자는 동안 충전을 하지 않고 외부에서 충전을 하고 다니면 불편하지 않느냐, 그리고 약 1시간가량 되는 충전 시간을 어떻게 기다리느냐, 지루하지 않느냐라고 말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 역시도 전기차를 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차를 탔을 때는 작년 7월 여름이었기 때문에 충전 속도는 매우 훌륭했습니다. 100kW급 충전기로 틈틈이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이다 보니 충전 중에 밖에 돌아다니지는 못해 주로 차 안에서 에어컨을 틀고 앉아 있었는데 좀 지루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봤는데 충전 시간이 최소 20분은 되기 때문에 자주 충전하면 휴대폰 데이터를 금방 써버리는 안타까운 점이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날씨가 좋아지고 가을과 초겨울이 왔을 때는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충전량은 실시간으로 블루링크로 확인할 수 있으니 건강을 위해 걸어보기로 합니다. 늘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따로 시간 내서 걷지 않는 한 걷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카페를 가더라도 카페에서 약 20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GN텔 완속 충전기를 꼽아 놓고 카페에 걸어갔다가 몇 시간 뒤 돌아오는 방식으로 생활하다 보니 충전도 싸게 할 수 있고 틈틈이 걸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추운 겨울이 왔을 때는 충전 속도도 급격히 떨어지고 밖이 추워서 돌아다니기는 좀 무리다 싶어서 차에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충전하는 동안 읽고 싶었던 책을 보니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다행히 올겨울은 이상 고온이라고 불릴 정도로 춥지는 않았지만 기온이 낮으면 배터리 충전 속도는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날씨가 추울 때는 따뜻한 햇볕에 차를 한 2시간 정도 주차해 놓고 충전을 하니 충전 속도가 잘 나온다는 것도 경험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정 범위 내에서 반복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충전량에 따라서 어디에서 어떻게 충전해야겠다가 체계가 잡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약 10개월간 세 가지 계절을 겪으면서 전기차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었고, 전기차를 사기 전에 걱정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들 탈 때보다 차에 대해서 신경 쓰는 정도가 덜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하는 엔진 오일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고, 감속기를 통한 회생제동을 주로 쓰다 보니 브레이크 밟을 일도 별로 없어서 브레이크 패드나 타이어 마모도도 내연기관에 비해 훨씬 덜한 것 같습니다. 특히 겨울에 내연기관들 차량들 시동을 걸면 왕 하면서 엔진이 돌아가서 워밍업을 어느 정도 해주고 출발하는데, 전기차는 시동 버튼 누르고 바로 출발해도 되니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번에 어떤 분이 남겨주신 댓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전기차들은 신호가 바뀌자마자 왜 그렇게 미친 듯이 튀어나가냐며, 내가 너희와는 다른 전기차를 탄다는 자부심을 표현하는 거냐며,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이 더 진상이라고 하셨는데, 그 댓글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실제로 저도 신호가 바뀌자마자 튀어나가는 운전을 어느 순간부터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10년가량 내연기관을 탔을 때는 연비 생각해서 신호가 바뀌면 차근차근 변속하면서 천천히 출발했었는데, 전기차는 미션이 없다 보니 밟는 대로 100%가 토크가 나와서 시내에서 출발할 때는 확실히 내연기관 차량들보다는 빠르게 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모두 전기차들이 다 그렇지 않고 천천히 출발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민첩하고 빠릿한 느낌을 좋아하다 보면 그렇게 튀어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네보다 내가 더 빨라라고 무시하고 깔보고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니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그렇지도 않고요. 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충전소 진상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은 이제 자주 반복이 되다 보니 조금 무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최대한 서로 부딪히지 않고 피해서 차선책을 찾는 것도 익숙해졌습니다. 제 경우이긴 하지만 이전에 주로 탔던 차량들이 오르간 타입의 엑셀 차량이라서 코나의 서스펜디드 타입을 타는데 너무 불편했었습니다. 종아리 앞쪽 근육이 막 땡기는 느낌? 근데 이것도 타다 보니 발이 적응하더라고요. 지금은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오르간 타입을 타면 불편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초반에 사람의 적응력이 무섭다고 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충전부터 운행, 유지 보수 관리들이 빠르게 적응되면서 기존 차량 등과 달라서 불편하거나 전기차를 사서 후회한다던가 그런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코나 일렉트릭을 타면서 느낀 점 두 번째는 탈 때마다 새롭다는 느낌을 자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적응력이 무섭다고 빠르게 적응했다고 하면서 갑자기 무슨 소리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경우에는 아무리 타고 싶었던 차를 사더라도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 그 차에 대한 감흥이 거의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탔던 차 중에 한 5년 동안 정말 타고 싶었던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사고 난 뒤에 딱 6개월이 지나니까 자동차 그 이상의 감흥이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코나 일렉트릭은 적응이 빠르게 되면서도 문득 전기차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특히 정숙성 부분에서 더 그런 것 같아요. 특히 대형마트와 같은 넓은 지하주차장을 다니다 보면 늘 그렇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차 참 조용하다, 부드럽다, 전기차 좋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때 좀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이야기했던 튀어나가는 토크 부분도 새롭다는 느낌을 종종 받습니다. 개인적으로 시내 주행에서 민첩하고 경쾌하게 움직이는 것을 선호하는데 가끔 그런 면에서 전기차가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3차선 가장 앞쪽에서 신호를 받고 있는데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면서 좌회전을 위해 1차선으로 빠르게 가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전기차의 토크감이 참 유용하다고 생각됩니다. 뭐 외곽순환도로나 강변북로, 올림픽 도로에 올라탔을 때 기존 차량들이 빠르게 속도를 달리고 있을 때도 차선을 변경하고 금방 속도를 올릴 수 있어서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충전기가 등장할 때마다 뭔가 가장 최신의 제품을 경험하는 것 같아서 즐거움이 듭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하이차저 케이블이나 자동으로 오르고 내려가는 킨테스 충전기를 봤을 때 뭔가 짜릿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제가 전기차 유튜브를 운영하다 보니 제 유튜브에는 이런 글들이 꽤 많습니다. 테슬라 미만은 잡것이다. 테슬라 미만잡. 그러길래 왜 코나 사셨어요? 테슬라 사셨어야죠. 테슬라 빼고 3년 이내 전기차가 무너진다. 테슬라 슈퍼차저 미만은 짭이다 등등 테슬라와 다른 전기차를 비교하시고 절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세상에는 완벽한 자동차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자동차가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두 같은 자동차를 타고 다녀야겠지만 지금 도로에는 수많은 종류의 차량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저 차를 왜 돈 주고 사는 걸까라고 생각되는 차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몇 천만 원 이상을 지불하고 그 차량을 타고 만족하고 다니시겠죠. 특정 브랜드, 특정 차량의 자부심이나 우월감을 가지고 있으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 브랜드 외 모든 차들을 부정하는 모습은 눈살을 찌푸려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세상엔 다양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양한 사람들은 자신만의 주관적인 관점에서 자동차를 사고 타고 다닙니다. 테슬라도 좋은 점이 분명히 있지만 단점이 분명히 있고요. 국선 전기차도 단점이 있지만 분명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같은 전기차라는 카테고리를 타면서 서로를 부정하고 무시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즐거운 전기차 라이프를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주저리 말이 길었는데요. 이번 코나 일렉트릭 롱텀 시승기 2탄은
뭐 연비가 몇이고 충전비를 얼마를 썼고 승차감이 어떻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전기차를 타면서 느꼈던 전반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전기차를 구매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전기차를 타면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 정도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레코나TV였습니다.